나오겠나요? 저 카메라 제일 비싼 카메라를 보는 거. 안 보이지만 미소 한 번씩 좀 지어주세요. 파이팅 한 번씩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비조 발제와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 데이터의 과학적인 수식과 관련 방안에 대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승윤 미래정책연구실장님께서 비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승용입니다. 작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연말까지는 농업관측센터 센터장을 했고요. 그래서 안해연합회하고 양파연합회하고는 농업과학과 관련해서 사업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안해연합회나 양파연합회에서 이런 이제 회사를 관심을 가진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성권 의원님께서 이런 첨단 생각도 하고 또 복잡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제 연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연구를 좀 하면서도 이렇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로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입니다. 제가 그 주제는 이제 농업생산 데이터의 과학적 수립과 활용 과학인데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가 어떻게 드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발표의 순서는 도대체 농업 생산 데이터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기에 드론을 좀 활용하면 좀 더 농업 생산 데이터를 활용도가 높게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농업관측센터에 있으면서 드론 관련된 조사를 한 경험 그리고 지금 드론을 이용한 농업 생산조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농업 생산 데이터의 현황인데 그 현황이니까 이건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는 농업 통계청의 농업 생산 통계를 활용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농업 면적 조사하고 농작물 생산 조사라는 통계를 통계청에서 합니다. 농업 면적 조사는 논밭 면적을 조사하는 조사고요. 그리고 몇 개 작물에 대해서 이제 시군 단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농작물 생산 조사는 생산량을 조사하는 건데 이거는 전체 품목을 하지 않습니다. 몇 개만 주요한 몇 개 품목만 진행을 하는 이런 조사를 농업 통계청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통계 조사를 기본적으로 국가 통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통계이고요. 그 밖에도 꼭 통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농업 경영지 DB라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가 농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고하는 내용에는 어떤 작목을 어느 정도 면적에서 심는다 이런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좀 더
현행화하려고 최근의 데이터를 이제 넣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행정자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178만 개의 경영체에 790만 필지 정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지적 단위 정보, 지적, 농밭, 직원 및 들어가는 정보를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생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농지의 소재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뭘 재배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하나가 이제 판매입니다. 지금 농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 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논밭, 과수, 시설 등에 대한 내용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판매의 기본을 위해 여러 가지 주제도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 이야기라든지 가축사료 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보들을 같이 제공하는 그 판매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이제 농업 생산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이제 그 집계 정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다른데 없는 것들이 이제 뭐 가수나 시설이나 인사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이런 것들은 저쪽에 통계청의 농업 면적조사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보면 좀 뭐 작년 말까지 했던 농업관측센터에서도 농업 생산조사를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얼마가 현재 있냐, 또는 과거에 있었냐가 아니라 앞으로 뭐가 얼마큼 나올 거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월 단위, 분기 단위 이런 정보들을 이제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전체 품목을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주요한 단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월 단위로, 어떤 것들은 이제 분기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추정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지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 요게 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농업 면적 조사, 통계청에서 이제 농밭 면적을 조사하는 것들은 저희가 대략 한 160만 제곱, 160만 헥타르의 농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50만. 네. 그걸 갖다가 2헥타 정도의 규모로 짜리게 되면은 한 78만 개 정도가 87만. 그러니까 그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농지 전체를 한 2헥타 정도에 해서 87만 개로 다 쪼개고 그것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서 조사를 하는데 작물 재배 면적 조사는 22,000개. 그러니까 2헥타짜리 22,000개니까 44,000헥타 정도 조사하는 거죠. 160만 헥타 정도. 경지 면적 조사는 한 33만 2,000개. 면적을 조사를 해서 경지 면적 조사를 합니다. 표본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표본 추출해서 대통령 공부할 때 뭐 3,000명이 조사하듯이 그리고 160만 헥타를 2헥타씩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22,000개를 뽑아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는 게 농업 면적 조사.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생산 조사는 아까는 면적 조사고 이거는 이제 양을 조사합니다. 양을 조사니까 단수를 조사하는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한 52종을 조사하는데 표본조사하고 행정조사로 나눠서 합니다. 표본조사 15종은 통계청이 직접 하는 조사고요. 37종은 이제 농식품부를 통해 가지고 행정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작물 생산량이 앞서서 면적에서 면적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재배 면적당 수확량이 나와서 재배 면적당 단위 면적당 수확량하고 면적을 보면 생산량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통계가 구성이 되는데요. 생산물 조사는 이런 정도 주요 작물 출하 직전에 하고 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상량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사 방법을 보시면 실측도 있고 청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류 같은 경우 청취 조사랑 실측을 하죠.
이렇게 이제 통계청 조사를 하는데 행정조사 방법이 이제 그 통계청 행정조사 방법에 나온 것을 보시면 일일이 다 설명은 안 드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통계적으로 엄격한 행정조사는 아니에요. 주로 이제 읍면 사무소나 아니면 이장님들이 쭉 보시거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사실은 현실을 충분히 가능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있습니다. 탐욕과 관련돼서는 물론 알지만 이거는 원격 탐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표준화 틀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용상을 통해 가지고서 논, 밭, 과수원, 시설, 인삼 등의 면적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지에 대한 가장 최신의 공간 정보를 판매기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들은 뭐 농경에서도 알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 표준화가 돼서 상당히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측조사인데 여기가 좀 다른데 이거는 기존 자료를 갖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해서 하는데 이 관측조사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농업 총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그 농업 총조사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을 하고 표본을 추출을 한 다음에 농업 경영체 DB에 있는 그 연락처를 활용해 가지고서 표본을 미촉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의학을 조사해서 이제 농업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업 관측이라는 게 전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하다 보니까 면접 조사가 그래서 재작년부터 실측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겉고추, 무, 다섯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화를 조사하지 않고 직접 나가가지고서 재배 면적도 조사를 하고 생산량도 조사를 하고 세국 상황도 실측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서 양념채소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측의 신뢰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지금 오늘 주로 하고 있는 드러프 면접조사는 한지가 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15년적으로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20년부터 했고요. 처음에는 고래기 채소가 아무래도 민감하니까 그쪽 부분을 하다가 월동채소 쪽으로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지역 월동채소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그런 조사의 면적들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때 표에 보시면 가을 배추나 월동 배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면적의 한 88% 정도까지 들어오는 조사를 하고요. 고래기 채소 같은 경우는 50% 거의 들어오는 조사를 하는데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국에 널리 확대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20-30% 수준만 들어오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월동 배추나 가을 배추가 해남하고 지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 정도만 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이 조사가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번 기회가 잠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공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저 드론 조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정도의 영상대로 정사 영상이라고 불리는 자료가 나오는 거는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쁘죠. 어디에 뭐가 실려있고 색깔별로 뭐가 실려있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정사 영상을 하면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예쁜 그야말로 예쁜 영상이 나오긴 하는데 그 자체는 데이터가 되지는 않아요. 정말 그냥 시각적으로 어디에 뭐가 실려있고 뭐가 실려 이런 것들은 되지만 저게 뭐 몇 제곱미터고 무슨 작물이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판매 기반으로 하는 조사가 또 있어요. 이 판매 기반으로 하면 앞서 보신 정사현상 조사에 비해서는 화면은 예쁘지 않죠. 그렇지만 이거는 저 각각의 점들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구획에 어떤 작물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심는다. 이런 것이 저희가 이 두 가지 쪽의 조사를 한 3년째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국 농촌경제원분들이 이제 계속 경험했던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농업 생산 통계 관련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뭐 조사 대상들은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것들이 뭐냐면 조금씩 빈틈들이 있어요. 통계. 각각의 통계들이 다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을 되지 않는 빈틈의 영역들을 사실 좀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국가 사업이라서 이게 중복이 되는 것들은 되게 피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각각의 목적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각각의 영역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빈틈들이 좀 존재하는 거예요. 통계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 통계청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부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통계 결과로서의 정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을 상당히 중요한 통계예요. 과정의 과학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통계고요. 영양제 DB도 나름대로 그 농가가 신고한 것이어서 의미는 있지만 이게 현행화가 잘 안 돼 있다거나 지적단이라거나 실정작이 아닌 지적단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또 있어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지, 농가 과수원의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이긴 한데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제공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들이 있고요. 농업 관측이라는 건 어차피 현재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것을 상담하다 보니까 또 앞에 있는 이런 통계를 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수행이 되는데 조금 다르고 빈틈들이 좀 있고 어느 거 하나가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이제 통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거는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 왜 판매비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농정원을 대신해서 설명해 드릴 것 같긴 한데 저 왼쪽에 있는 우리는 항상 농지에 대한 지적을 얘기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지적 몇 번째 뭐가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지적을 방문해 보면은 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는 거 오른쪽처럼 하고 지적은 저렇게 크게 하나의 덩어리로 몇 면적인지 있지만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저렇게 쪼개서 재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 같은 게 많이 있고 바닷가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지적상에서는 재배 면적이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는 재배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농업 통계는 지적 기준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 경작 기준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판매비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판매비라는 것을 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통계를 쓰는 입장에서 만들기도 하고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5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확히 해야 될 수 있죠. 틀리면 못 쓸 거 아닙니까? 제때 나와야 될 수 있죠. 필요할 때보다 뒤에 나오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몇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주요 장목이 있을지 모르지만 농가의 입장에서는 농가가 농사짓는 모든 장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몇 개 주요 장목 중심으로 가지만 저는 좋은 통계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되고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단위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시군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통계가 거의 없어요. 시군 단위 통계는 거의 없어요. 농업과 그런 부분 활용성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 4가지가 다 충족이 되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못하는 것인데 이 5가지 요건을 과연 우리가 결론을 통해 가지고서 충족해볼 수 있느냐가 저의 고민인 것이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고민인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보기에 드론에 조사를 하게 되면 저기에 있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고 신속하게 사람이 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2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5가지 중에 정확성, 다양성, 활용성, 적시성들은 드론이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아마 어떤 조사 방식보다도 드론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더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도 경제학원이 그것이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것들은 경제성이라는 부분들은 조사하는 비용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저 조사를 통해서 나온 조사 비용은 당연히 추가로 들어갈 테니까요. 나온 데이터를 썼을 때 그만한 가치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봐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통계의
그냥 드론 통계 하나 얻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드론으로 농생산을 조사함으로써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같이 봐가면서 정체성을 좀 평가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전문 용어들을 좀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격 탐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해상도라는 얘기는 품질, 영상의 품질일 때 어떠한 그런 장비를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할 건가, 항공기를 활용할 건가, 위성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왜 드론을 쓸 수밖에 없냐면요. 저 공간 해상도 때문에. 그러니까 위성 영상 같은 경우를 쓰자 그러는데 대개 보면은 5m보다 더 세부적인 건 알 수가 없어요. 위성 영상. 근데 우리가 작물들이 보면은 아무리 배추가 제일 크다고 해도 대략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30cm, 25cm, 30cm 된다는 거니까 5m 정도 영상을 가지고서는 그 밭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위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일 그 해상도가 높은 게 한 0.5m인데 저런 것들은 거의 쓸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농림위성을 새로 띄운다고 하는데 그것도 5m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확대를 해도 5m짜리밖에 못 쏘는 거여서 이런 것들을 현재는 농업생산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성 같은 것들은 활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실제 제가 사진을 가져오는데 이 배추밭이거든요. 양배추인데 5cm급 사진을 찍어도 저게 뭔지 알아보기 힘들어요. 한 2cm급 보면 양배추 같기도 하고 배추 같기도 하죠. 한 1cm 정도 되면은 양배추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1cm급 정도의 영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항공기로도 안 되고 위성으로도 안 되고 드론으로만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론 조사를 하는데 드론 조사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드는 하나는 판맵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이고요. 한 번은 정사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인데 판맵을 기반하는 방안은 다른 쪽에서는 조사하지 않고 오로지 농업 쪽에서만 개발한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농업비 외에 다른 드론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모든 조사들은 다 정사 영상 기반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 정사 영상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관측센터를 하면서 거기서는 뭔가 좀 부족함을 느껴서 판매 기반의 접근을 했던 것인데 아까 사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생각해 보시면 정사 영상은 예쁜 사진이지만 데이터는 좀 나타나지 않아요. 판맵은 좀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데이터에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이게 해상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해상도 쪽으로 가는 정사 영상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한 10cm 정도 맞아요. 아까 보시면 5cm 정도 되는 것도 잘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10cm 정도밖에 얻을 수가 없고 판매 기반으로 가면 그래도 1cm 밑으로도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정사 영상 기반은 사진을 봐가지고서 이게 무슨 장목인지 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놓고 그 사진에 뭐가 장목이 있는지 알려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요. 그런데 판매 기반으로 하면 사진을 통해서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오면 그 연구실이든 아니면 회사에 앉아가지고 그 장목이 뭐고 그러면 어디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를 판독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사 영상 기반보다는 판매 기반으로 가는 게 농업 쪽에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사 영상을 찍을 때는 저렇게 날개가 개미처럼 생긴 보조믹들을 쓰고요. 판매를 하게 되면 저는 우리가 늘 모아니 알고 있는 회전믹들을 씁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게 되면 저 정사 영상들은 직선 단위로 쭉쭉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그거를 합쳐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판맵을 쓰게 되면은 각각의 그 조사 지점들을 점으로 찍어서 그 점을 연결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영상도 이 정사 영상 쪽에서는 저 밑에와 같이 저런 아름다운 영상이 나오고
판매 기반으로 가게 되면 저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제 특징들이 있게 아까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만들어서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은 정부의 정책 성과 측면에도 기여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고랭지 채소나 고랭이 배추나 월동 배추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이렇게 출하 상황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정책 성과에도 기여를 하는데 그 외에 현재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뭘 볼까 하면은 시군이나 도단위에서 뭔가 특화 정보 육성한다고 할 때는 통계가 현재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일이 사람이 방문할 수 없다면 드론을 활용하는 그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마늘 양파 생산자단체에서 오셨지만은 그렇게 확보가 되면은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보다 데이터에 근거한 농정 또는 데이터에 근거한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정도의 드론 데이터가 구축되면은 비즈니스 쪽에서도 뭔가 인프라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대고 구체적으로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드론을 활용해서 농업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결론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표준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도 하고요, 농업관직센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도 하고 진흥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은행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는데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각이 확보한 데이터를 서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농가 사진은 표준화거든요. 어떻게 하면 표준을 할 것인가. 이 연구를 아마 다음 달 정도는 거의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정도가 표준이 되어 있어요. 드론의 영상은 어느 정도 품질이어야 되고 드론은 회전익이 좋을 건지 아니면 고정익이 좋을 건지 판맵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작물 식별을 사진으로 할 것인지 광문을 해서 할 것인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방법 표준화가 되는데 아마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저 어떤 식으로 표준화가 될 거라는 것을 익히 이제 이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려고 하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저희가 양배추는 좀 확인하기 쉽잖아요. 요거는 양파 같습니다. 그렇죠? 양파 같습니다. 마늘은 아닌 것 같고요. 이파리 양파 같은데 저희가 쭉 보면은 사실은 1cm 해당도 가지고도 요 마늘 양파 대파는 구분 못합니다. 한 0.5 정도 돼야 이거 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해상도는 저 정도 1보다 작고 0.5 정도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품질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표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드론에 영상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찍을 때 정보를 기록해요. 내가 어디서 찍었고 어느 고도에서 찍었고 어떤 카메라로 찍었고 뭐 이런 것들이 고도가 되고 그런 표준들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 사진만 한 장이 딱 있으면 이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어디서 찍었고 언제 찍었고 누가 찍었고 어떤 드론은 어떤 카메라를 찍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드론에서 확보한 그런 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정말 식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이걸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사진은 몇몇 업체들이 갖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나 진흥시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못하는데 이런 이제 인력들이 좀 확보가 되어야 대량의 어떤 조사가 좀 가능을 할 수 있고요. 아마 그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딥러닝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말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마 딥러닝을 통해서 상당히 할 수 있게 되면 이 분석에 들어간 비용들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만약에 되려고 그러면 저런 빅데이터 센터 같은 게 하나 만들어져요. 이게 데이터 양도 어마어마하고 또 누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내려받으려고 하면 그 데이터를 트래픽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공정경기연구원에서는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저런 정도의 데이터를 감당을 못하고
별도의 데이터 센터가 이루어져야 저런 서비스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 한다 보면 조사 주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매년 하면은 좋겠죠. 매년 하면 좋겠지만 비용 문제가 따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항공 국토지리 정보 같은 경우는 벽면 단위로 국토를 서쪽 동쪽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럼 벽면으로 우리가 조사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비용도 좀 어렵다 그러면 아마 한 4년 정도의 전수조사와 그 나머지 기간은 통계로 연장하는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비용을 생각해서 한번 해본다면 실제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전국을 하는 비용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직은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비용을 좀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공공 플랫폼 방식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표준화가 다 돼 있거든요. 어떤 드론을 어떻게 찍으면 되고 어디 찍으면 되는 거니까 농촌에 더 드론을 가지고 계신 누군가 청년이 여기에 공공 플랫폼 사업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짜주는 어떤 작업 스케줄을 드론에 다운로드 받아서 가서 날려주고 우리가 이제 표준에 맞는 데이터를 보내주면 굳이 누가 나가서 찍지 않더라도 저희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농촌의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통계 창출도 되고 비용도 좀 떨어지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생산 데이터를 수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 10분입니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발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물 변덕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마늘연합회 이태문 사무국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사단법인 한국 마늘연합회 사무국장 이태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배를 제외하고 어떤 작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늘이 우리나라에 몇 제곱미터가 심겨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가 하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고, 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정책들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이 집행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수급 정책을 하는 담당자도 이 통계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고민이 들면서 실제로 수급 정책을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된 농업 관련된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저 찾아보니까 여기 위에도 뭐 거의 60몇 종이 있는데 이 통계들이 과연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 이런 통계들이 국선용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간중간의 그런 허점들 때문에 마늘이 우리 재배 면적을 파악하려고 해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시사됩니다. 2021년부터 저희가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드론이 아니라 우리는 생산자가 직접 그 농지에 가서 농기를 찍고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2021년에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공부상 면적과 실재배 면적이 다르다는 게 나옵니다. 이 공부상 면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지적도상의 면적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찍어보니 그 실재배 면적하고 거의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그래서 농업의 통계는 지적상의 면적이 아니라
실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영체 등록 면적과 경영체에 등록된 마늘입니다. 마늘은 조사해보니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이 한 55% 되고 45%는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체 DB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올해도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와 행정의 조사, 그리고 우리가 실적한 조사를 보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새롭게 이제 마늘의 주산지가 이전에 전남이 좀 많았는데 전남은 줄어들고 경남과 경북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나 전남은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보다 실재배 면적이 많아지는 거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실재배 면적보다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하고 행정조사하고 실적조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통계청 자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통계청 자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그래서 정부 농식품부에서 어떤 뭐 이런 통계에서 마늘이 이만큼 생산이 되었으니 이런 정책을 한다. 이것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통계청에 대한 자료가 7월 23일 올해 7월 23일 날 발표됐습니다. 7월 23일이라는 것은 농민들은 마늘이 한 80%가 농민들 손을 떠나고 난 뒤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실제로 이 수급 정책, 이 자료를 가지고 수급 정책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늘과 관련해서 2019년과 2020년에 수급 대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9년에는 5월 말 6월 초에 140헥타를 갈아엎고 16,000톤과 25,000톤을 비축하는 그런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2020년에는 3월달부터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3월달부터 5월달까지 1,500헥타를 갈아엎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는 7월 1일부터 효과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정부 정책 어쨌든 2020년에 되게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빠르게 한 정책의 결과는 한두 달 뒤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저는 선제적인 대책이 되게 중요한데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이 선제적인 대응이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료입니다. 과연 이제 항상 올해 마늘 생산량이 통계청에서 얼마가 생산된다고 했냐면은 27만 톤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 31만 톤 정도 생산된다고 해서 한 4만 톤 정도가 덜 생산됐는데, 근데 만약에 마늘이 4만 톤이 덜 생산이 되었다고 한다면 난리가 났어야 된다. 마늘값이 폭등했어야 됩니다. 어쨌든 마늘 많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근데 크레이 자료, 크레이하고 통계청이 한 2만 톤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서로 양, 그리고 재배면적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통계청 자체에서도 지금 통계청에서 농업 통계에 오류나 한계들은 있다. 그래서 빠르게 저는 뭐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지금 통계청 농업에 대한 통계 업무는 정부 조직을 바꾸든 이렇게 해서 다시 농식품으로 89년인가 넘어갔다 98년인가 넘어갔는데 다시 농식품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제 재배 면적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냐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농업 기술이 우리나라 농민들의 농업 기술이 제일 뛰어납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참 많이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0년까지는 쭉 발전하다가 마늘을 기준으로 해서는 2010년 이후에는 재배 기술보다는 오히려 기후에 의해서 등락폭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기후에 의해서. 그래서 똑같은 면적이더라도 어떤 때는 110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60, 70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그렇게 기후에 의해서 더 많은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경작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 이 정확한 데이터만 있으면 저희 생산자와 행정을 집행하는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아까 3월달에 정책을 집행하니까 7월달에 결과가 나오더라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그 전에 재배 의향의 단계에서부터 정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래서 재배 의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재배 의향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마늘이나 양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면적인가를 만들어내고 이 적정한 재배 면적이 재배 의향의 단계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경작 신고를 하고 재배 면적 조사를 아까 얘기해서 사실 이제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빠르게 이루어져서 1월달 안에는 어쨌든 유지하려고 하는 적정한 면적 이상은 1, 2월달에 걷어내야 된다. 그래야 수확기 때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금 마늘 2년째 되는 마늘 농자 소금에서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의 방식인데, 하나는 일단 8월달, 7, 8월달 재배 의향 판매에 기반한 저희들이 앱을 개발해서 앱을 통해서 생산자가 직접 내가 이 농지에 무엇을 몇 프로 심겠다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10월달, 11월달에는 진짜 내가 심은 면적에 대해서 다시 앱을 통해서 판매에 기반한 그런 경작지의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는 사실 이제 2월달, 3월달에 경지 면적 조사를 했는데 오늘 관리위원 이사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11월달에 2003년 내년산 마늘에 대한 재배 면적 조사를 할 겁니다. 11월달에서 1월달까지 재배 면적 전수 조사를 해서 1월달에 올해 마늘은 얼마가 심겼다라고 공표를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재배 이상이 온다면 1, 2월달에 경작지에서 그 재배 면적을 드러내는 좀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과제는 사실 이제 2년째 되고 있는데 경작 조사율이 정책적으로 빠른 데는 경북 같은 경우는 거의 80%,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는 지역이 있고 실제로 이제 정책적이나 행정이나에 따라서 아직까지 20%도 안 되는 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사실 이 경작 신고가 작년에 54% 정도 됐고, 저희는 올해 2023년사는 저희 목표를 마늘은 한 70% 정도까지 경작 신고를 받을 생각이 되는데, 70%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재배 면적을 추산해내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게 난 데이터로 쌓이면 저는 추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과제로서 사실 광역단이 지금 제주가 하고 있는 제주의 드론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청 자료하고 차이가 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광역단이 한 시도 단위로는 일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저는 통계청의 자료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단위 전수조사가 한 번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농업에 대한 통계는 주 국방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판매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금 현재 현실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판매를 가지고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도 사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드론이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그 조사를 합니다. 올해 2022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재배 면적의 한 40% 정도까지 직접 우리 생산자가 발로 뛰면서 한 10,000헥타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것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맞느냐가 드론이 맞느냐의 문제는 뭐 이후의 문제지만, 근데 실제로 드론을 통해서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이것을 꼭 해야 그 생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0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